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100회째 문을 열었습니다. 자, 시사날에서는 신년 특집으로 우리 지역의 2024년을 정리해보고 2025년의 계획들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은 경주시의 2024년은 어땠는지, 또 2025년 경주시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정성룡 경주시의원 자리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강희 경주시의원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을 더합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사날이 준비한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개최 도시로는 경주가 최종 확정됐는데요. 자, 먼저 다사다난했던 경주의 2024년을 정리해 보고요. 2025년 경주시의 전망을 한 줄 평으로 세 분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예, 2024년도는 경주 시민이 우리가 모두 함께해서 우리의 바람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25년은 우리의 바람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한 줄 평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있을 APEC 관련해서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조금 네.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2024년도는 전 시민이 APEC을 유치하는 데 주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5년도는 우리 경주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를 책임질 APEC이 어떻게 성공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고픈 짐승과 못난 이야기라는 경제적 표현을 한번 빌려봤습니다. 큰 APEC도 반드시 성공을 해야지 되지만 그것에 집중해서 하다가 보면은 작은 시민들 한 사람의 그 삶을 놓치는 그런 일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지난 한 해는 경주가 다시 동경이 됐다. 신라 천년고도라고들 이야기하는데요. 신라가 망한 이후에도 이 고려는 경주를 동쪽의 수도로 지정을 해왔습니다. 드디어 APEC 유치를 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이 중심부임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올 한 해는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그리고 APEC 개최 도시로서 성공과 함께 이 성공이 경주 시민 25만 명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세 분 모두 역시나 이 APEC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주 시민이면 누구나 이 APEC이 성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을 테고요. 이 부분이 아마 작년에 경주시를 정리하는 데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찬반 논란이 좀 과열되었던, 논쟁이 좀 있었던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황성공원 태극기 개양대 설치 문제, 그리고 관광역사공원의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상을 둘러싼 우상화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논란의 지점을 먼저 정리부터 해볼까요? 경주시가 2023년에 이 황성공원 내에 56m짜리 높이의 이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민단체, 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이 대형 태극기가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상의 우려도 있을 뿐더러 이 설치 자체가 좀 불필요하게 예산이 많이 든다 지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반대 목소리를 일정 부분 좀 반영을 해서 8월에 이 대형 태극기 개양대 설치가 완료가 됐는데요. 높이와 예산은 줄었습니다. 30m 높이로 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 56m가 신라왕경 56경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좀 없어졌다. 게다가 이 가장
높은 태극기 개양대라고 하는 것에서도 좀 비껴나가 있는데 굳이 설치했어야 됐냐, 이 논란이 현재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지난해 경주의 보문단지 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방문했을 때 사진을 본따서 이 동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 동상을 제작한 이 경북문화관광공사 쪽에서는 이 보문단지를 설립한 것도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 공적이기도 하고 실물 크기로 제작했기 때문에 우상화라는 비판은 좀 지나치다라고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분 의원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경주시가 시민들의 좀 더 의견들도 좀 반영하고 실질적인 설치를 하는 데 대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크기도 줄어들고 예산 또 한 반 정도로 이제 절감을 해서 저희가 짓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좀 여러 가지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때문에 줄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김유신 장군 동상에 있는 그 언덕 자체가 기존에 있던 산처럼 되어 있던 곳이 아니고 임의로 만든 곳이라서 크기가 너무 큰 태극기 개양대가 올라가면 좀 위험 소지도 있다는 과정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시민들 중에서도 우려를 좀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시가 좀 많이 양보를 하고 그 부분을 절충을 해서 찬성 쪽 의견도 많았기 때문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진영 따라 색깔이 되게 다르게 이제 반응이 오더라고요. 좀 더 크게 했었으면 더 멋있었지 않을까. 황성공원 쪽에 있는 아파트에 계신 분들도 태극기하고 김유신 장군 동상이 어우러져서 보기가 좋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물론 의미가 퇴색된 상태로 계속 지었던 건 무리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관광역사공원의 이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상 우상화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보여주실까요? 보문관광단지가 우리나라 관광단지 1호지요. 1호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국의 관광 1번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보문호를 인공호수로 만들고 이런 작은 소도시에 감히 생길 수 없는 호텔들을 다 이렇게 유치를 하면서 만들어진 도시가 이제 경주인데 보문단지 안에 그 동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심 함양이냐 혹은 독재를 미화하는 예산 낭비냐 아직까지도 경주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좀 나뉘는 부분이거든요. 이강 의원님은 어떨까요? 저는 이제 태극기 개양대는 제가 공식적으로 상임위에서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던 사람입니다. 경주시가 그 황성공원 안에 800억짜리 도서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숲이랑 잘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고도를 3층 높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3층 높이로 숲 속에 잘 어울리는 경주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바로 인근입니다. 바로 인근에 56m짜리 흰색 태극기 개양대가 외관상 일단 어울릴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황성공원의 전체적인 경주시 계획에서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실 56m의 국기 개양대가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전 점검을 계속해야지 되고 태극기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훼손에 대해서 새로운 제작도 따라가고 6억 5천을 들여서 한번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반대를 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보문의 역사공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를 가보면 역사공원이라는 말은 맞지 않고 박정희 공원이라고 하는 게 표현이 맞아요. 박정희 동상, 박근혜 동상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진과 같은 실물 동상이 있고 앉아있는 동상이 또 있습니다. 덕나무 그늘 밑에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되어야 될 곳에 동상이 조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부조라 그럽니까? 벽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을 이렇게 형상화한 부조 같은 것도 있고 사진, 친필 이렇게 해서 이건 역사공원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박정희 공원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맞을 정도로 41억 원을 들여서 정비를 한 것이죠. 만약에 보문의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신다라고 생각하면 그곳이 상당히 뜬금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경북에서 사람들이 이곳 보문 한 곳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박정희 동상이 전국에서 1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8개가 대구 경북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호남에 가면 김대중 동상 많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3군데밖에 못 찾았어요, 호남에. 그래서 혹시 이 정보가 잘못되었으면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비교는 맞지 않다. 이건 좀 강요당하는 느낌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상의 찬반을 떠나서 이 당장 올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면 이 각국의 정상들과 관료들, 기업인들이 올 텐데 그 요 설치된 장소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회의 마치고 뭐 산책하기 좋은 이 공간이잖아요. 외국에서 이게 뭐냐,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조금 난감하긴 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정치 이슈에 너무 민감한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보고 누구냐라고 묻는 거에서 저희가 걱정을 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보문단지 자체가 어떤 대통령이 추진해서 어떻게 이렇게 왔느냐라고 묻는다면 경주 시민의 상당수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힘을 썼기 때문에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지 박정희 대통령이 문제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소수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모두 답이 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용 의원님의 말씀은 과거의 정책이나 지역의 정서로 볼 때에는 충분히 상징성이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외국의 여러 내빈들에게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정도의 상징성이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이강 의원님께서는 조금 더 의견이 다르실 것도 같거든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공과 과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분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겠죠. 자꾸 더 생겨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건 역사라는 것은 우리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가 평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괜찮다고 해서 우리가 괜찮다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다.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주가 그만큼 객관적인 도시가 되기를 원하잖아, 그죠? 에이펙을 유치하는 그런 측면에서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지난해 만들어진 동상 그리고 태극기 개양대가 앞으로 우리 경주 시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 부분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신년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 시사날 경주와 관련해서는 3가지의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각 키워드마다 3분의 의견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사날이 선택한 첫 번째 키워드는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입니다. 최능규 시사평론가가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2005년 에이펙 정상회의가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에 20년 만에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 개최 도시로 인천과 제주와 경쟁을 벌였던 이 경주가 지난해 선정이 됐습니다. 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한 신청지였는데 선정이 되면서 경주 시민 입장에서는 경사가 난 셈이죠. 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사실상 지금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뭐 11월이지만 그 전에 각 기관들, 관료들, 그리고 기업체들의 방문이 꾸준히 예정돼 있거든요. 이 와중에 한 가지 좀 우려 섞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지난해 12월에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전국이 좀 불안정해지면서 에이펙 정상회의는 전 세계 각국에서 오다 보니까 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도 이 성공 여부가 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2019년에 11월 칠레에서는 산티아고에서 이 당초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려고 했는데 이 반정부 시위가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어지면서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상황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 정성영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상 규모를 3,246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지금 현재 2,299억 정도를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특별교부세 156억까지 추가로 또 지금 확보되었고 추후에 증액을 좀 요구해서 2천억 가량을 이제 증액 요구한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탄핵 정국이고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당 먼저 받은 예산으로는 지금 이미 그 기반 시설을 지금 확충하고 있고 숙박 시설과 회의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와 시에서 40여 명의 추진단들이
공무원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금 얼마 없는 가운데 지금 국가적인 이런 정세 때문에 차질이 빚지 않도록 시에서는 좀 더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게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경주시가 앞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냐가 더 큰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 경주시 의회가 더 많이 활동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숙소 관련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20년 전 부산 에이펙 당시를 떠올려 보면은 각국의 정상들 중에서 다른 정상보다도 한 단계 낮은 호텔로 배정돼서 항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 에이펙에서는 숙소 관련 문제가 잘 되어야 한다라는 지적이 일찌감치 있었죠. 이 부분은 얼마큼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네, 그 부산 에이펙 때 그 숙소 문제가 민간인 소유 시설을 이제 공적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되고 통과된 에이펙 지원 특별법에 보면은 민간인 소유의 숙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들어가 있어요. 경주에 있는 호텔 11곳, 호텔과 연수원 뭐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11곳에 참가국 21개국, 초청국 3나라 이렇게 해서 24개국 정상의 숙소를 분산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가 이렇게 기존 시설에서 이제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잖아,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의 종류에 따라서 30%에서 50%까지 공적 자금으로 지원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각국 나라의 강요나 CEO들 그리고 수행단, 기자들 이렇게를 생각하면은 거의 5, 6천 명 정도의 숙소가 필요한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는 경찰들, 봉사자들 이렇게까지 하면은 3만 명 정도의 수용을 계획하고 지금 TF팀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열망으로 탄생했다, 시민들의 열망으로 유치했다라고 해도 사실 에이펙 유치는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경주 시민분들의 올해의 기대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에이펙 유치를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챙겨야 하겠다. 까지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밋빛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낭이 그렇게 커지게 된 곳과 뭐 블라디보스톡이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해지고 서울에 와서도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KTX 타고 2시간이면 한국으로 오는 모든 관광객은 이제 경주를 와야 진정 한국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관광객으로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이 다낭이나 블라디보스톡이 에이펙으로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경주도 바로 그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을 개최한 도시가 모두 그러한 효과를 누린 것이 아니라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뭔가 이 특별한 메시지와 이벤트가 벌어지고 이걸로 인해서 그 도시를 기억하는 이 상징물, 이 장면을 함께 떠올리게 될 때 가능한 일인데요. 올해는 에이펙의 또 주요한 국가 중에 하나인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 참석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메시지와 이벤트를 내느냐, 여기에 발맞춰서 경주가 내세울 만한 이미지를 만드느냐가 저는 핵심 관건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가 관계자들도 오지만 이 가족들, 관광을 하러 온 이 가족들도 함께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느냐가 이 경주시가 남은 기간 좀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올해 경주를 전망하는 키워드 두 번째는 폐철도 부지 개발입니다. 2021년 12월 중앙선과 동해남부선 총 80여 킬로미터가 폐선이 되면서 중앙선 구간과 동해남부선 구간에 총 17개의 폐역이 발생을 했고요. 역과 철길을 어떻게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가 경주시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올해 어떤 변화가 있을 예정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전체적으로는 80km가 폐선이 되었는데 이제 경주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사업이 정해진 구간은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집중적이고 이렇게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황성동에서 동천동까지 바람숲길이라고 이름하는 그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계획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구간은 2.5km 구간이고 총 사업비가 800억 원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임시 보행로 8곳과 임시 주차장 5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매입도 완료가 되었고요. 25년에 이제 철도 부분의 국유지를 매입을 하고 그리고 설계를 완성해서 26년, 27년에 공사를 완공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정확하게 방침이 서 있는데 대부분 구간들은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마다 이렇게 의견이 좀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조율을 하거나 아니면은 짧게 구간마다 지역 민원에 따라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들 그런 것이 있어요. 포항 같은 경우는 폐설로 부분을 잘 활용한 산책로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탄 도시가 되잖아, 그죠? 이 경우는 전체에 대한 포항시의 방침이 있었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경주시는 거기에 비하면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이 폐설로 부분을 경주시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로드맵은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된 부분이라도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성공원 바람숲길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태를 더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이 주차장이나 어떤 길이에 단절된 지하철도를 지금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경주 시민 특히 황성공원 주변에 계신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반도 굉장히 과열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가 인구가 과밀되고 도심이 구도심이라서 굉장히 주차장이 좀 부족한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일부 구간을 주차장으로 굉장히 넓게 쓰고 있는 부분에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황성공원 쪽 있는 구간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생태도 중요시하는 그런 구간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경주시에서는 일단은 사업 기간이나 사업 비용이 적게 드는 곳 중심으로 좀 콘텐츠를 네. 만들어 가겠다라는 네.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큰 틀에서 같이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신 거로 보이고요. 외곽 지역 중에서는요, 특히 안강역의 변화가 올해는 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성용 의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하시죠. 네, 지난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 공모 사업에서 북경주 주민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올해 어떻게 바뀌게 될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죠. 제일 첫 번째 이제 시행한 사업이 안강 농촌 중심지, 안강역을 공모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231억 정도 이제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저는 2022년도 이제 선거에 이제 나와서 주민들의 요구를 많이 들었는데 월성군 일대와 경주시가 통합되면서 청소년을 위한 운동시설이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저희가 테니스장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많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지를 이제 선정하다 보니까 농촌 중심지 옆에 이제 폐철도소 구간이 좀 남아있는 구간이 공모 신청을 받는다라는 것에 추진을 좀 해서 지금 주민 생활체육 시설로 지금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테니스장 2면, 족구장 2면, 그리고 공원 시설로 연결해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 폐철도 부지와 연계해서 이 도심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경부 주관 사업에 선정이 된 건데요. 이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에 이 국비 46억 원을 포함해서 이 총 87억 원의 이 사업비를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가 이 철도로 끊어져 있던 곳을 이 폐철도 부지를 다시 산림축을 연결해서 야생동물도 다시 지나다닐 수 있도록 이 복원하는 계획인데 이 그동안 산림과 습지에 대한 이 생태 연결이 끊겨져 있었던 것을 이렇게 생태적으로 이 복원하는 건 역시 경주시가 좀 잘 하고 있는 사업이다. 게다가 이런 사업들이 환경부에서 또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폐철도 다른 부지를 복원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좀 일종의 예시, 사례로도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폐선에 대한 부분이 워낙에 방대한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면에 있어서 시기나 이 비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경주 시민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지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작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지만 결국 이 중심 계획의 소식을 언제쯤 들어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디까지 나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도 같거든요. 혹시 답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앞서 이강희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폐설도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복원하기가 쉬웠고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경주시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먼저 아주 잘된 이제 구간을 만들었는데 경주시는 굉장히 긴 폐철도 구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등으로 구간에 있는 구간에 이제 폐 역사들을 어떻게 하겠냐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안강역, 나원역, 그리고 모화역 뭐 이런 식으로 역 주변은 이제 공모 사업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구간 자체는 굉장히 정리가 어려운 게 철도로 인해서 단절된 마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복원을 하고 어떻게 잘 해보자고 살려서 길을 만들자고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그분들의 또 다른 피해를 계속적인 피해를 보게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코레일이나 철도 관계에서는 땅을 쉽게 매각을 잘 못하도록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치적으로 국가에서 좀 풀어줘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 이후에 아마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주를 전망하는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복합문화도서관입니다. 지난 11월이었습니다. 경주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와 경주시 지방재정투사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강희 의원께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또 올해는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지까지 이야기해 주실까요? 황성공원 안에 이제 그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기를 원하는 예산 800억 원을 들여서 숲속의 도서관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25년에 이제 설계를 할 것이고요. 계획은 26년, 27년, 28년까지 공사를 완공하겠다라는 계획이지만 시기를 정해놓고 완성을 하는 것보다는 잘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숲속 경관이 잘 어울리는 문화와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들어갔을 때 경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역사 공간이 함께 마련된다라는 것, 그리고 3층은 첨단 시설을 AI 시설이라든가 디지털 시설을 이용한 그런 회의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복합 공간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숲이랑 잘 어울리게 고도를 조정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그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의견이 좀 있고요. 이 도서관으로 인해서 경주가 이렇게 도서관의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 지역의 황성공원에 만드는 새로운 도서관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주가 어딜 가도 도서관 하나는 잘 되어 있다라는 그런 도서관의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심의 과정에서 자리를 하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1989년도에 건립된 도서관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역사가 있고 추억이 있는, 저희가 어릴 때는 독서실 대신 도서관에 가서 시험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던 곳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문화가 바뀌다 보니 도서관이 좀 횡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황성공원 자체는 근린생활공원과 문화공원으로 이제 변화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도서관이 도서관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복합 문화 어떤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조언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시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 해, 바로 경주시의 2025년인 것 같습니다. 에이펙을 중심으로 경주시가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두 의원님 모두 애써주시겠고요. 경주 시민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